네, 구몬리 작전 6부 순서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예,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네,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켰는데? 네, 소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소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소리가 지금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9988 알아서 눌러주고 계시고, 예, 인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8월 7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또 어떤 날인가? 예, 오늘이 그날인 것 같은데 이런 제목을 제가 아침에 달아가지고, 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이 그날인가?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아까 아침 방송을 보신 분이라고 하면 제 결연한 의지를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의지를 가진다고 무조건 시장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그날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오늘 임하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뭐 11시 반 끝날 때까지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뭐 미국 시장의 어떤 양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느낀 바대로라고 하면 오늘 엄청나게 시장이 한번 올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지수가 아까 보합선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거 생각해 보면 이마저도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원래 오늘 100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아무도 믿지 않는 플러스 100. 뭐 나와주면 좋고 이런 것까지 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 뭐 이따가 오후 들어서 막 6, 70 올라가는 장 나오면 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진장 오늘 셀 거라 그러더니 진짜 세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시장 파악을 못하노? 네. 오타를 좀 줄이셔서 정타를 써주세요. 정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시장이 생각보다 저는 이따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데 오늘 시장은 딱 일주일 전에 우리가 관세협상 우리 새벽녘에 통과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막 그날도 제가 일주일 전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목요일마다 제가 약간 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뻥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나면서 제가 그때 수익 플러스 시간에 이제 그리 말씀을 드렸죠.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반응이 일본처럼 나올 거냐, 유럽처럼 나올 거냐. 근데 일본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죠. 일본이 우리보다 한 일주일 먼저 타결을 받다라고 하면서 3.5% 정도 오른 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도 비슷하게 비율이 나왔으니 비슷하게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 전에 사실 조금 반영이 되면서 이제 오른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지 그리고 대체거래소 분위기는 뭐 매우 좋았죠. 지난주 목요일 날 초반에 8시 그 타결됐어 이렇게 해갖고 한 8시 반까지는 웬만한 대형주들 막 4, 5%씩 대체거래소에서 올리면서 분위기 좋았다고요. 근데 9시쯤 이제 넘어가면서 이게 관세 협상이 잘 된 거냐 뭐냐 뭐 자동차 관세가 15%인데 일본보다 잘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막 나오면서 뭐 조금 한 20여 포인트 오늘하고 비슷해요. 오늘 한 20여 포인트 오른 것처럼 올랐다가 뭐 마이너스로 쫙 또 내려갔다가 그러다 이제 보합 붙었고 금요일 날 이제 왕창 빠졌죠. 뭐 증세 이슈에다가 또 관세에 대한 재해석 이슈 때문에 빠졌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월화수 꾸역꾸역 3일 동안 올라왔어요. 어떻게든. 예. 뭐 증세가 되니 많이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 되니 많이 뭐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예, 결정을 포기하고 그냥 대통령실에다가 밀어 던졌더라고요. 그냥 기재부에 10억은 반대하는데 과연 새로운 안을 얼마로 낼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대통령실에다가 위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던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뭐 의견 수렴 한답시고 해서 하고 보면 제 생각에는 한두 달 내에 결론이 잘 안 날 가능성이 또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10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늘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는 비만약하고 MSCI 말씀을 드렸고 마운자로라고 하는 릴리의 비만약이 빠르면 내일 정도부터 유통이 된다고 하니까요. 비만약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또 MSCI 정기 리뷰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LIG 넥스원하고 두산하고 효성중공업 정도는 거의 확정패로 보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라든가 파마리서치,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런 애들이 또 추가로 붙을 수 있다. 지난 5월달에 우리 한 2개인가밖에 안 들어갔죠. 근데 그때가 이제 장이 바닥에서 약간 오르고 있을 때라 분위기가 좀 별로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MSCI 안에 더 들어가도 될 만한 후보군들이 예상보다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한 2-3개 정도 들어가고 우리 요새 흐름들이 안 좋아요. 한 100개 넘었다가 몇 분기에 걸쳐서 이제 장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 좋고 분위기도 다운됐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편입되는 것보다는 편출되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 100개 정도 됐다가 요새 한 80개 정도로 줄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편출보다 편입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해석도 조금 있는데 오늘 장중 늦게나 아니면 어떻게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근데 다만 이게 오늘 제가 고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원래 MSCI 편입 전에 그 7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막 쫙 올리죠. 그러고 나서 실상 MSCI 편입이 8월 말부 정도로 되는데 그때 이후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수급이 약간 망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세론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든 편입을 하려고라는 대전제를 위해서 굉장히 주가가 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편입이 확정됐어 이러고 나서 약간 수급이 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쨌든 얘는 한숨 돌렸다. 어쨌든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다. 이걸로다가 그냥 끝났다. 안심이 된다. 이러고서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MSCI 편입은 물론 MSCI 그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어떤 기사 보면은 작게는 한 2천억에서 한 4-5천억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예상 이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때 얼마만큼 이제 그 안에 조성돼 있는 펀드들이나 추종 자금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셈법들은 벌써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편출보다는 편입이 시장에서 평가는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한 2-달 동안 되게 많이 오른 종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입이 되기 때문에 편입 시점에서는 약간의 이제 마이너스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좋아요는 좋게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제일 돋보이는 종목 딱 보면 HJ 중공업이 제일 화끈하게 뭔가 움직임이 있고 또 역시 삼성전자 오늘 흐름 중에 제가 오늘 호재 악재 이렇게 봤을 때 단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의 그 이미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크죠. 제가 계약 규모가 안 나와서 그렇지 테슬라 쪽 하는 것보다 좀 적겠지만
어쨌든 애플이 자존심을 버리고 어떻게 3전했다 이걸 맡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테슬라 뭐 23조인가요? 7년 동안 뭐 그런 것 뭐 버금갈 정도는 아니겠지.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저는 반응이 좀 굉장히 따뜻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지난번에 한 6, 7% 올랐다고 하면 뭐 한 3, 4% 정도는 올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해석.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사실 돋보이진 않는데 전 이게 오늘 키워드가 온 것 같거든요. 일본 관세 뭐 얘네들 지금 당황해가지고 막 새로 가서 협상한다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관세가 그러니까 일본은 15%라고 하는 게 그냥 총 15%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미국은 뭐라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15%. 이렇게 뭐 관본가 여기다가 얘기를 했고 그냥 15%로 매겨지는 거는 이유밖에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하고 FTA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품목마다든 모든 관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관세도 2.5%가 있거든요.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FTA이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5% 붙으면 진짜 우리도 원래는 따져보면 원래 있던 거에서 15% 이렇게 받은 걸 텐데 FTA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뭐 실효 관세가 0.2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거의 관세가 대부분 없고 아주 특수한 거 몇 개만 관세가 찔끔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이 아마 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인이 2.5%만 따져봐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갑자기 개 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물론 여기에 일본 뭐 장관 막 미국에 건너가서 뭐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어제 호들갑 떠는 그런 기사들 봤는데 글쎄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협상을 다시 하러 오면 내가 좀 다시 생각해 볼게 이러고서 바로 들어줄까 아니면은 야 끝났잖아 이러고서 돌려보낼까 뭐 어떤 생각이 더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오늘 그래가지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좋고 저는 의외로 이런 해석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에다 갖다 붙이면 우리나라 원래 빅2가 반도체랑 자동차잖아요. 얘가 두 개가 올라가면 지수 폭발력이 오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생각보다 9시 초반이나 뭐 초반에 한 20포인트 정도 들었었는데 보합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오전 수준 정도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죠. 이게 오늘 난리가 나야 되는 장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시원하게 한번 못 해주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해줘도 되는데 한번 승질 내면 좋은데 승질 내면 나와야죠. 빨리 또 승질 내면 나온다 이 생각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 100포인트 올라가면 드디어 이제 뭐 포모가 시작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다들 기다렸던 게 그 한 100포인트 올라가는 날 대부분 빠져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셨을 텐데 정작 안 갔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뭐 글쎄요 저처럼 막 세게 불러세는 이런 인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기대가 된다는 거죠. 지금 뭐 1시간 지나서 애게 17포인트인데 사실 17도 많이 오른 거지만 저거 올랐는데 저게 뭐 이따가 71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굉장히 뭐 난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세상 일 모르는 거죠. 지금 제가 10시에 욕 먹으면서 100포인트 올라가도 되는 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되면 몇 분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몇 분 있지만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태반이실 것 같습니다만 뭐 시장은 원래 저는 추종하는 게 아무도 안 쳐다보는 소수 의견에 좀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뭐 앞에서 아니면 뒤에서 또 말씀하실 여러 다른 대표님들이나 또 타 방송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엄청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마 제 생각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저 혼자 질러보는 거죠. 예. 질러서 맞으면 대박이고 예.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예. 안 맞으면 예. 그냥 뭐 예. 잊혀지겠지만 예. 자, 소수 의견의 힘을 좀 믿으면서 예. 1시간 더 버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전부 다 좋은 이슈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이 지난주에 못 갔던 예, 그 큰 상승, 예, 오늘이 그날 같은데 이런 느낌.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앞선 주제 보니까 뭐 관세 발효다 이런 것들. 물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관세가 시작됐는데 이게 왜 좋은 거냐 이런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한데 다들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가 매겨지는 것 자체는 뭐 억울하기도 하고 승질도 나고 뭐 화도 나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찍어 누르는 걸 우리가 뭐 어떻게 예, 무슨 힘으로 뭐 어디다가 뭐 게시판 같은데 욕은 잔뜩 써서 놀지 몰라도 뭐 트럼프에다가 항의 메일이라도 뭐 보내냐 이런 뭐 소소한 예, 반항이라도 하실 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냥 때리는 대로 맞아야지 뭐 이거지 뭐 예, 미국의 대통령 천조국의 대통령한테 지금 어느 나라 어디가 뭐 개겨서 뭘 합니까? 예. 사실 지금 표면적으로 개기는 거는 제 생각엔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나머지들은 다 그냥 개기는 척 하다가도 또 윽박지르면 깨갱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카카오만 보면 예. 아유 카카오만 보면 100포인트야. 예. 7%나 올랐네요. 그동안 또 뭐 카카오가 왜 저번에 이제 그 5강에서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카카오는 또 언제 이제 정신 차리냐 뭐 이런 얘기도 엊그저께 기사로 막 돌던데 바로 정신 차렸는데요. 6만 원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지금 카카오에 몰려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뭐 하나의 또 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시장이 뭐 새로운 히어로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에서 뭔가 역할 해주는 애가 우뚝 쓴다고 하면 네, 뭐라도 좋다 이겁니다. 뭐 지금 어쨌든 뭐 뭐로 가도 한강만 가든지 아니 한양만 가든지 네, 뭐라도 올라서 어쨌든 지수를 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출현됐으면 하는 거 우리의 공통적인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방금도 말씀 올렸지만 어쨌든 이거 되게 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차세대 칩을 예,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 요것과 이제 같이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그 트럼프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반도체 관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반관. 예, 뭐 원래 다음 주쯤 뭐 확정 짓는다 이러더니 오늘 얘기를 또 못 참고 했는데 뭐 얘기의 요체는 뭡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100% 관세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미국에 와서 제조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무관세로 해주겠다. 예. 이건 뭐 언제까지의 약속일지는 뭐 그건 또 세부적으로 뭐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00% 관세라는 건 놀라운 비율인데 이게 아마 기간을 뭐 1년이나 뭐 어느 정도 주겠죠. 이게 와서 부지 선정해서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막 도안은 줄 거니까 빨리 만들어 가지고 빨리 생산해라 이렇게 뭐 다그치는 식으로 예, 분위기가 좀 몰아질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그냥 마냥 뭐 관세 안 맞으려면 미국 가야 되니까 굉장히 뭐 압박을 받는 이슈 아니겠어요? 오늘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흐름의 좀 차이도 그것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 들어가는 어떤 뭐 비중이라든가 포션의 차이라는 거죠. 예, 하이닉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쪽의 투자 비중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받는 보조 금액도 뭐 삼성의 한 반의 반 요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덜 투자하고 덜 받고 이건데 이 관세 이슈에 맞닥뜨려서 보면은 투자를 미국 쪽에 안 하고서는 뭐 관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것 같아서 보세요. 뭐
갑자기 또 미국에다 뭘 해보겠다고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존 상황으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하죠. 예, 지난번에도 뭐 계속 오스틴이라든가 이런데 캐파 늘리고 이런 과정들은 뭐 차근차근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뭐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삼성은 꽤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이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약 열흘 전인가요? 테슬라 쪽에 뭐 7년 동안인가 23조 되는 뭐 AI 칩에 대한 공급 이슈로 세게 올랐을 때 엄청나게 이제 같이 올랐던 이제 동반했던 섹터들 뭐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이제 쭉 순서를 보면 되게 빨리 가서 상친 애도 있고 뭐 한 자릿수 이내로 그냥 끝난 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버전의 반응들이 나왔는데 뭐 오늘 뭐 득달같이 그냥 저렇게 뭐 애플이든 뭐 테슬라든 칩 만들어준다 이러니까 아까 뭐 다들 알고 계시듯이 두산 테스나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되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들이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자, 제가 봐선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가 뭐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논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요. 진짜 뭐 뭘 좀 갈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부지런히 뭔가 다니면서 이게 뭐 완제품으로는 사실 애플이 적 아니에요, 적. 근데도 뭐 들어가는 또 칩을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들이 하나둘 도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삼성의 그 다음 또 넥스트는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값이 이제 묻어나오는 상태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삼성이 테슬라도 하더니 애플도 뭔가를 좀 잡았네. 그 다음에 또 어디 할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스물스물 나온다는 거고. 자, 그리고 저는 이 기사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뒤통수 맞은 일본이다. 그래서 뭐 그 서명을 서로 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건데 지금 미국이 특례 대상으로 유럽만 EU만 명시를 해놨다. 그러니까 그냥 15%다 이렇게 하는 거는 유럽밖에 없다 이거죠. 일본은 그냥 플러스 15다 이거죠. 기존에 뭐가 관세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얹어서 15%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생각했던 거와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 나름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있는데 일부러 해석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대미 투자 성격도 미국은 제가 늘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도 분명히 해석을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이거 약간 보증금식이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반응은 진짜 그래요. 계약금이라 그래 계약금. 얘네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실제로 뭐 개방을 하는지 뭐 몇 가지 그 약속한 것들을 잘 이행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완전히 내 거 그렇게 주장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의 반응은 이건 계약금이다라는 거고 일본이나 이제 우리 반응은 약간 보증금이 그러니까 저런 거죠. 그 어떤 투자에 대한 뭐 보증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신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쳐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저번에 얘기 나왔을 때도 일본에선 반응이 뭐였냐면 이거 대부분 뭐 보증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투자 들어가는 건 1, 2%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5,500억에 1, 2%면 100억 아니에요. 100억 불. 뭐 그건 삼성이 한다라는 정도 수준인데 실제 들어가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고 일본은 그냥 그렇게 셈법을 갖고 있으니까 5,500억 불 이렇게 불러댄 건데 미국은 또 그런 걸 되게 꼼꼼하게 따질 거 아니겠어요. 실제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얘네들 말대로면은 갖다 맡겨놔라.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 나면 9대1로 나눠줄게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거에 있어서 일본은 지금 미처 몰랐어요 이러고서 지금 호들갑을 떠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면은 제 생각 어쨌든 이게 맞다고 하면 FTA를 했기 때문에 거의 무관세에서 15%가 붙은 거니까 그냥 15%야. 예,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고 일부 이제 국회에서 뭐 그런 질의가 나오고 이러면은 요새 그 관련된 장관들의 답변의 방식이 뭐냐면 그냥 세세하게 다 따지면 우리한테 뭐가 피해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뉘앙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하고 우리 발표되는 뉘앙스 조금씩 다른 거 있는데 그걸 지금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우리 게 맞지 이렇게 뭐 확인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뭐 어떤 결과를 도출하거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뭐 악유가 또 나오면 뭐 어떤 식으로 또 셈법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하고 온 거에 대해서 그냥 뭐 휴식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뭐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런 걸 지금 세세하게 따지려고 하거나 자꾸 해석에 대해서 지금 서로 민감하게 반응을 잘 안 하려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잘 된 거야. 또 미국은 미국대로 해석해서 잘 된 협상이야. 이렇게 서로 그냥 얘기하고 퉁치는 식이죠 지금은. 예. 근데 이제 일본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속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호들갑을 떠니까 저런 부분은 제 생각엔 이 트럼프 성격대로면 제 생각에 그냥 개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냥 서명했잖아 이러고서 끝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뭘 다시 개정을 해 뭐 이렇게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전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패 아니냐. 예, 물론 뭐 없던 FTA 대비해서 15% 맞은 게 뭐 대단한 거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뭐 개기면 안 맞을 거였나요? 물론 지금 멕시코나 뭐 일부 이제 중국처럼 히토류로 개기든 뭐 멕시코야 진짜 뭐 미국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약간 좀 입장이 다르다고 보는 거고 걔네는 또 캐나다랑 같이 삼국의 또 경제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 좀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들하고 약간 좀 궤가 다르다고 보는 건데 이게 진짜 뭐 예. 어떤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뭐 우리만 개겨서 FTA를 지켰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미국 쪽에 안겨줄 선물이란 게 있느냐? 그럼 우리 그냥 뭐 무역 흑자난 거 그냥 도로 물러줄게 이거 아닌 이상 관세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는 때리겠다는데 우린 뭐 야, 적용 안 받아 이렇게 우리가 주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봐서 하여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지금은 뭐 중간 이상은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만약 저런 게 수정이 안 되면서 그냥 일본이 분노의 뭐 상황이지만 우리는 약간 꼬수운 상황처럼 해석이 되게 되면 우리한테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자동차 쪽 뭐 지금 이 방송 듣고서 갑자기 뭐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박수를 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따가라도 뭐 분명히 좀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같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뭐 햇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지난주에 못 간 거 일주일 만에 오늘 갑자기 난리 나면서 갈 수도 있는 거. 뭐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의외성도 있는 곳이고 뭐 절대 불가능한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분위기 타면은 으쌰으쌰 해가지고 금방 뭐 지금 20까지 올라온 것도 괜찮은데 이러고 있다 조금만 마음 맞아서 호가 몇 개 올라가면 25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만 분위기 타면 30 되는 거고 뭐 이러다 보면 3, 40도 되는 거고 6, 70도 되는 거고 100포인트는 되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화장품은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사재기 하도 해놔가지고 3분기 때는 좀 덜 사지 않을까요? 뭐 근데 사재기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엽기적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중국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라는 거는 지금 뭐 기대값이 일부 반영이 됐겠지만 화장품 전반적인 실적에는 아직 미반영된 수치 아니겠어요? 뭐 어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다뤘었는데 밤방송에서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뭐 중국인들이 어쨌든 아까 그 기사들 보면은 뭐 대단해요. 제가 여기 기사로 꼽아온 거 있는데 뭐 이 기사에서 도대체 얼마나 오겠다는 건지는 불확실하지만 추석에 얘네들 우리 이제 공교롭게 이 오픈 시점이 9월 29일이잖아요. 추석 바로 코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생각이 있으면 막 지금 막 예약하고 막 난리 칠 것 같은데 얘네도 8일 연휴예요. 1일부터 8일까지 10월 달에. 얘네도 어떻게 하겠냐. 우리나라 그동안 뭐 솔직히 비자 때문에 못 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무비자니까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지만 뭐 비자 비용을 줄이면서라도 또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는 상황에서 그동안 뭐 비공식적인 판할령에 묶여서라도 아니면 팬데믹 때 또 교류가 많이 끊기면서 줄었던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미 상반기 우리나라 국내 유입된 중국인들이 뭐 원탑으로 많습니다. 이미 2019년도 그 코로나 전의 급을 뛰어넘었다 할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황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아까 뭐 제가 최근에 그 스웨이플러스 이슈로 자주 말씀드리는 그 캐데온이라고 있죠. 뭐 K-팝 데몬 헌터스. 저도 솔직히 요새 뭐 이 나이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노래 몇 개 들어보면 이게 뭐 진짜 막 흥이 나고 야 이거 세계적으로 진짜 뭐 진짜 광범위한 인기를 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진짜 그 CJ가 옛날에 그 기업 무슨 광고하면 그랬잖아요. 뭐 문화가 뭐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게 뭐 총과 칼로 지배도 하고 뭐 미국같이 윽박질러 갖고 힘이 있으니까 지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 우리나라 진짜 문화로다가 전 세계를 뭐 지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콕콕 파고드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장난 아닌 대로만 인식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래서 아까 오늘 수익 플러스 아침에 리포트를 하나 전해드린 게 있었는데 SM이 어제 이제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는데 오늘은 뭐 하이브나 이런 건 좋은데 SM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제가 이 제목에 오늘 꽂혔었어요. MD만 분기에 639억을 팔았다고? 여기에 이 제목에 꽂혔어요. 종목보다. MD가 뭡니까? 이게 이를테면 굿즈죠, 굿즈. 한마디로 말하면.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뭐 티셔츠, 뭐 응원봉, 야광봉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분기에만 이것만 600억을 팔았다는 거예요, SM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요거 얘기 드리면서 YG 플러스도 굿즈잖아. 지금 블랙핑크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어서 오늘 YG 플러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YG 플러스 아마 꽤 괜찮았을걸요. 아침에 엄청나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딛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YG 플러스 보니까 자, 지금은 조금 내려왔는데 아까 이게 1%의 마이너스까지 나왔다가 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굿즈 매출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음반 매출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와 이게 약간 좀 그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오프 콘서트를 많이 하니까 뭐 좋으면 그 그룹이나 뭐 개인 이런 팀들의 굿즈를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때도 고향에서 한 이틀 할 때도 뭐 이를테면 매출은 지금 대충 보니까 그 인류
1등급 S급의 아이돌들이 지금 월드 투어 하면 보통 막 한 번 공연할 때 한 100억 정도씩 매출이 나오나 봐요. 이 공연 티켓 매출이. 근데 지금 굿즈 매출이 그거에 한 25% 정도 추가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매출이면 한 25억 정도에서 30억 정도가 따로 그냥 이렇게 잡힌다. 굿즈 매출로만. 근데 저거 SM이 저렇게 분기에 600억대 저런 것들 팔았다는 거 보면은 진짜 이게 보면 지금 조류가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룹이나 개인에 대한 선호를 물건 사는 걸로 많이 뭐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세제 개편은 지금 이게 어제 제가 이 뉴스 보고서는 상당히 좀 답답했었는데, 이 양반도 혹시 주식 투자를 안 해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경제부총리 인식이 좀 많이 좀 낙후돼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오늘 뭐 민주당 쪽에서 어쨌든 얘기 나온 거는 뭐 기재부의 10억은 폐지하는 걸로 일단 의견을 모았는데 얼마로 할지는 대통령에 뭐 맡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까 아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뭐 제가 봐서는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빠른 검토를 해서 의견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래 뭐 엊그저께도 버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뭐 하루 이틀 내린다 그러면 뭐 정책을 바꿔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반문도 있었듯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이슈로 많이 빠졌는데 오늘까지 4일 오르니까 또 제법 많이 만회가 됐거든요. 이런 식이면 잠깐의 뭐 충격은 있지만 그냥 뭐 시장의 이탈이라든가 추세가 깨졌다거나 개박살이 났다거나 이런 게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건 아닌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한 걸로 조금 시간을 연말 즈음까지 보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정밀하게 검토한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냥 뭔가 뭐 10억인데 50억 최소한 이렇게 해놓지 않는 한 시장이 그러니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막상 50억으로 해놓으면 또 뭐 여지라는 게 없잖아요. 여지. 뭐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맞춰갖고 바꾸고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결정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보하고 약간 길게 뜸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도 보여드렸던 거지만 어저께 이제 우리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9월 19일부터 6월까지 한시적인 무비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10개월이나 되는데 엄청나게 9개월 정도 되네요. 그 사이에도 많이 오겠지만 어쨌든 추석부터 시작해서 아마 뭐 추석 때 여기 서울 명동 같은 데는 진짜 나가실 생각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진짜 그냥 떼거지 그 자체로 와서 인산인해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자, 어쨌든 뭐 중국 언론에서도 무비자 반응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많은 이제 뭐 흔히 말 유커들이죠. 유커들이 와서 뭘 할 거냐 하는 쪽에서 관련되는 어떤 뭐 업종들이나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키워내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플라스틱 이슈도 있죠. 오늘 아침엔 근데 이건 이제 연속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게 회의가 5일부터 14일까지라 아직까지 남아있는 날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많이 쓰는 나라고 뭐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로드맵 연내 발표 뭐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플라스틱 퇴출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던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쓰는 상황에서 뭐 인식을 바꾸고 그냥 로드맵이 생긴다고 뭐 퇴출이 되고 많이 줄여지고 이런 거 단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거 사실 종이 빨대 공장 사실
먼저 번에도 추진하다가 공장들이 많이 설립이 됐었는데 또 막상 쓰기 불편하다, 또 컵에 꽂으면 또 금방 느물느물해진다 이래가지고 평가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뭐 그냥 플라스틱으로 지금 도는 분위기였는데 이걸 또 갑자기 또 이쪽으로 하게 되면 예, 혼란들이 좀 있을 거는 같은데 어찌됐든 플라스틱은 뭐 글쎄요, 미래 환경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덜 쓰고 뭐 일회용 컵 대신에 이제 뭐 다회컵, 예, 아니면 이제 갖고 다니는 컵 이런 걸로다가 대체되는 식으로 아마 연말 전에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제 시간대 때부터 반응들은 있었는데 오늘 뭐 연속성이 있게끔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한두 시간 지나니까 음봉 떨어지는 그런 상태들이 좀 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네, 뭐 K뷰티는 제가 어저께 밤방송에서도 그랬어요. APR 뭐 어저께 신고가 나가지고서 아모레퍼시픽 뭐 이겼다, 시가총액이 더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그런 거 얘기 나올 때쯤이면 다들 뭐 그 진짜 그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고, 사실 영업이익이 뭐 200% 넘었다고 하지만 절대 수치로 보면 얘네 지금 시가총액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비싸요. 예, 더럽게 비싼 겁니다. 뭐 PER 단위가 6, 70배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카카오, 네이버도 PER이 100배 정도 나올 만큼 세게 올랐던 애들이에요. 예. 그때 막 100이 나온다, 카카오가. 이럴 때도 카카오 막 잘 날라갈 때는 거기서 10배 더 간다고 그랬던 그런 종목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깨꼬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뭐 배터리 쪽하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약간 예, 올라오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또 흐름들이 2차 전지까지 뭔가 조금 전염이 된 것 같은 느낌. 자, APR은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거야 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뭐 한 3%에서 5% 예, 꾸준한 상승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게 일단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K뷰티 제발 좀 팔아주세요. 사모펀드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마라고 하는 화장품 용기 회사가 뭐 사모펀드 인수된 지 1년 8개월 만에 뭐 3천억에 사간 걸 뭐 도로 9천억인가 파는 식으로 다른 사모펀드가 또 사가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피부 미용기기 화장품 업체들의 뭐 로열티라든가 밸류가 한창 펌핑이 되다 보니까 막 지금 뭐 중견 뭐 아니면 뭐 약간 벤처성 그런 기업인데도 기술력 있고 뭐 숫자가 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사모펀드가 러브콜을 받는 KT뷰티 회사가 VT가 있고요. 뭐 펌텍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뭐 비상장인 것 같고요. 자, 요런 회사들이 앞으로 사모펀드에 뭐 표적이 돼서 계속 구애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업계 흐름이 이렇다는 거니까, 얼마 전에도 왜 피부 미용기기는 왜 사모펀드들이 다 갖고 있을까? 결국은 우리나라 대비해서 외국의 그 피부 미용기기의 침투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시장 될 수밖에 없어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성장성이 엄청나다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해서 지금 잘 벌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뭐 원전은 어제도 수익 플러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원전 이슈는 어쨌든 뭐 외국에서 많이 원전을 짓는다라는 이제 대전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뭐 2038년까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큰 원전 2개랑 SMR 하나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원전 갖고서는 뭐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다 돈을 번다 이러진 못하겠죠. 뭐 체코 원전을 비롯해서 뭐 저쪽 그
내륙 아시아 쪽에 뭐 카자흐스탄인가 뭐 그런 데도 원전 최근에 발주 넣고 이러는 것 같던데 뭐 유럽에도 36기, 미국은 30년까지 10기 이런 정도로 최소한 계획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뭐 우리나라 역할은 꽤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뭐 계속 그 원전의 구조를 구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가 원전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답이 별로 없어요. 답이 별로 없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가 확 짱박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전 이슈는 계속 물고 늘어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리 1호기 얼마 전에 해체 이슈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4호기도 40년 가동했다고 중단이 됐는데 이 운영을 계속 안 하면 또 해체할지도 모르죠. 이렇게 되면 해체 이슈에도 맞물릴 수 있다 이런 관점. 자, 그리고 이거 엊그저께 한번 소개를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가 이게 고배당이라는 기업에 분류가 돼서 분리과세 받으려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4, 50개밖에 해당이 안 된다. 나머지 한 2,400여 개는 그냥 배당이 나오면 이 기준에 밑돌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합과세로 들어간다. 고배당 기업이 돼야 돼요.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을 좀 해놨고 그리고 애플 지금 오늘 5% 올랐는데 뭐 원래 기존에 미국에다가 이제 리쇼어링식으로 해서 5천억 불 정도 투자 계획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다 이제 1,000억 더죠. 1,000억 더. 1,000억 더 플러스 1,000억 더. 1,000억 불, 1,000억 원이 아니고 이 정도 더 한다 그러니까 한 130조 정도를 더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오늘 직접 발표한 것 같던데 강한 흐름이 나왔고 결국은 애플도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물론 여전히 생산을 하지만 제가 봐서는 어쨌든 트럼프 임기 안에는 더 눈총을 받기보다는 어떻게든 미국의 일부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신설을 해가지고 근데 아마 저럴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세밀한 공정에서 뭐 다 휴머노이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새로 짓는 빅테크들의 그 뭐 신규 공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해보고 그러잖아요. 아니 중국에 있는 공장 우리나라 오거나 아니 심지어 뭐 베트남에 있거나 중국에 있었는데 그걸 뭐 미국으로 간다고 왔을 때 뭐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이 나는 건 와, 그 많은 인건비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뭐 100만 원이면 받고 일하는 애들하고 진짜 뭐 한 2, 3천만 원 줘야지 일하는 애들과의 환경이 다른데 미국으로 가면 될까 이런 생각들 그러실 건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은근히 자동화돼 있고 사람 그러니까 그 이번에 물론 조금 다른 이슈지만 그 현대가 만든 신공장 뭐 얼마 전에 그 몇 달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면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뭐 관리하는 사람들 일부 있고 그냥 뭐 용접 로봇이든 뭐가 됐든 간에 뭐 그런 휴머노이드도 일부 쓰겠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자동화되어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미국 와도 다른 입지적인 어떤 뭐 혜택이라든가 뭐 전기 혜택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원가를 그렇게 아주 뭐 엄청나게 세게만 받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그냥 위협이다. 그러니까 관세 위협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위협이죠, 위협은. 그러니까 애플인데 왜 외국 가서 만들어? 우리나라 와서 만들어?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또 여기에 베네핏이 들어가겠죠. 뭐 그런 주장 왜 안 하겠어요? 아니 미국,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뭐 원가가 50 정도면 만드는데 여기는 다 치면 지금 한 8, 90 들어갈 텐데 이거 뭐 우리나라 와서 만들 테니까 50 정도로 맞춰지게끔 나머지 뭐 엄청난 혜택을 좀 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야말로 딜이 좀 돼 있는 관계니까 하겠지. 뭐 기업들도 솔직히 진짜 약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닌데 그냥 투자만 뭐 압박을 받으니까라는
이제 위협이라든가 압박으로만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뭐 기업도 어쨌든 장사꾼 아닙니까? 어쨌든 이문을 남기기 위한 그런 것들의 모종의 예, 왔다 갔다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겠죠. 그냥 뭐 우리의 쌍팔년도 이전처럼 뭐 삼투신보로 우리 시장 빠지니까 무조건 발권력 동원해서 줄 테니까 우리 주식 시장 살려 뭐 이러고서 그렇게 나가는 흐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뭐 오늘 마운자로 비만약이 뭐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만 이거는 막상 가보면 알아요. 지금 한 50개 가까운 나라에서 마운자로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고 2년 전에 나온 위고비의 매출을 거의 따라잡았다 이럴 정도고 아까 그 도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위고비보다 25% 싸다. 근데 똑같은 기간 동안 뭐 그 체중 감량 효과를 보면 뭐 위고비는 15%고 얘는 22%다 이렇게 정설로 돼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약효도 좋은데 25% 싸기까지 해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좀 비만약과 관련된 판도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고 뭐 우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은 뭐 저 마운저로 유통을 유통 채널 없이 저렇게 직 유통으로만 하면 힘들 텐데 누구랑 손잡을 거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센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쨌든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이제 매일 주사 맞는 시기니까요. 한 달짜리, 석 달짜리 아니면 먹는 거 아니 패치형 지금 패치형 같은 것도 막 나오나 보던데 아직 뭐 나올려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좀 우회해가지고 어차피 그냥 뭐 지금 현재 마운자로 위고비 뭐 이길 만한 것들이 짠하고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대부분 그런 제형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잖아요. 매일 맞을 거 아니고 한 달 또는 뭐 심지어 석 달마다 한 번씩 맞으면 고통이 덜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먹든지 그냥 아니면 그냥 붙이든지 이런 걸로도 비슷한 효용이 나온다고 하면 뭐 주사제 시장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또 기대감이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재건 이슈가 아침에 잠깐 반짝했어요. 트럼프가 뭐 이런 기사 나오면 세게 올라가는 게 뭐 그동안 또 좀 이슈가 없었죠. 그동안은 뭐 트럼프가 푸틴하고 통화한 다음에 맨날 뭐 실망했다 뭐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핵잠 뭐 배치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되게 분위기가 좀 썰렁한데 이랬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회담을 추진한다 이러니까 푸틴하고 직접 만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뭐 젤렌스키랑 같이 3자로 뭐 미팅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뭐 SY 스틸텍 또 뭐 전진건설 로봇 이런 류들이 조금 반응이 나왔는데 연속성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테슬라의 FSD 이거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이죠. 이거 연말까지 해가지고 내년도쯤에는 뭐 제대로 된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또 머스크가 주장한 겁니다. 주장을 한 건데 이거에 또 반응이 뭐 오늘 테슬라도 한 3%대 올랐잖아요. 그거에 따른 반응이 아침에 또 좀 일부 나왔는데 이렇게 막 세게 났노. 우리가 이게 자율주행주 이래갖고 진짜 한 1년 전이나 2년 전쯤에도 계속 간헐적으로 나왔던 테마들인데요. 그때 막 뭐 자율주행 이슈 나올 때 반응이 되게 따갑게 아니면 되게 좀 따사롭게 이렇게 나오던 것과는 좀 다르게 요즘은 반응이 약간 되게 무뎌요. 근데 제가 안 까봤지만 소규모 합병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자회사가 하는 건데 그게 해당 회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소규모 합병을? 이따가 한번 공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요 설명 끝나면은 보통은 자회사 합병일 때가 작은 규모일 때가 많은데 본회사가 소규모 합병은 잘 안 하는 편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25일 정도로 지금 확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단독 기사라고. 근데 뭐 일주일 전에 그 관세 협상 끝날 때도 2주 내로 볼까 이랬는데 그 2주면은 사실은 뭐 25일보다도 더 빨라야 되는 거지만 이게 아무리 뭐 스치듯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미 정상이 만나는데 이렇게 뭐 준비가 하나도 없이 아니면 진행되는 얘기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합의가 없이 무턱대고 만나갖고 뭐 얘기 나누고 그 거기서 즉석 뭐 해결이 되고 합의가 되고 이런 건 잘 없을 것이니까요. 얘기들은 지금 많이 오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 일단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가서 뭐 돌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뭔가 이제 합의와 관련된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 좀 가능한데 뭐 어저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나라 뭐 새 정부의 책임 중에 하나는 남북관계 단절을 빨리 끝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뭐 대북 이슈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뜬구름 잡기라는 건 알죠 누구나. 근데 트럼프가 뭐 서신으로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는 걸 강조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확성기까지 떼어버렸던데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글쎄요 좀 진솔한 반응. 지금 북한은 계속 의심하는 게 너네 그래봤자 다 똑같은 놈들이잖아. 이제 이런 얼마 전에 발언이 있었는데 그 사실 그렇잖아요. 뭐 사람 사는 거니까 얼마나 또 그냥 계속 정성껏 문을 두들기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확률은 지금 제가 봐서 뭐 1%도 안 되지만 그 확률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하면 또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뭐 그 8월 25일 전에 제 생각 8월 25일 전에 딴 건 몰라도 만약 25일이 맞다고 하면 그 전에 남북 이 대북 이슈는 한 번은 오르겠죠. 최소한 어떻게든 한 번은 오르겠지. 왜냐하면 이런 만나서 못 얘기할 건데 이런 이제 뭐 의문형 기사라든가 특집 기사라든가 뭐 어쨌든 만나서 꽤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공통 주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뭐 가장 원탑은 북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회자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드려보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내용을 많이 준비를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1시간쯤 지나면은 대부분 끝나. 할 게 없어 더 이상.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보잘것없이. 왜 1시간 반 분량을 안 하고 맨날 준비하다 보면 이게 1시간밖에 안 되지. 1시간 반을 끌고 가기에는 좀 내용이 부족하네요. 제가 느릿느릿 얘기하는데도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요새 이제 학습이 많이 되셨을 테니까요. 질문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위로 좀 가가지고 얘기를 초반에 좀 올려주신 뭐 질문성 내용에 대해서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추가 질문을 또 밑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뭐 계속 말씀 올리지만 종목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뭔 얘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가보자.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온다. 아까는 좀 빠졌었죠. 근데 뭐 하이닉스가 오른 뭐 지금 외국인들 사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뭐 하이닉스도 결국은 엔비디아의 거래를 좀 더 뭐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 투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까 아침에 많이 빠졌던 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뭐 반도체 100%다 관세. 근데 진짜 뭐 말 그대로 1년이면 가서 짓나요? 져서 바로 작동이 되나요? 그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삼성보다는 좀 불리하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모르죠. 반등은 어쨌든 뭐 지수 반등 나오니까 또 같이 으쌰으쌰 해주는 것 같긴 하고 지금 반도체 관세 이슈라든가 오늘 나온 반도체 얘기와 함께 따져보면 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기대감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하고 장사를 하려면 저쪽에 가서 뭐 팹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나올 테니까. 예. 자, 그리고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지는 어저께 카카오가 그 제가 일정상 오늘 내일까지 발표하는 기업들 알려드리긴 한 것 같은데 3%네. 카카오 실적 나왔네요. 네, 카카오 실적이 아까 영업이익이 1859억,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늘었다. 예. 전망치가 또 1200억이었어. 근데 1800억, 50%쯤 컨센서스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따뜻하게 나오는 거다. 예. 어제도 그제도 계속 보시면 요새 실적 발표하는데 막 실적이 컨센서스를 꽤나 비틀어 해가지고 넘은 기업들 반응 엄청나게 좋잖아요. 제가 오늘 원래 지금 내려 있으니까 좀 뜨문 그렇긴 한데 이거 어저께 제가 아침에 그 요 시간에 아바코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는 좀 빠졌어요. 지금 7%나 빠졌는데 이거 어저께 아침 요 시간대쯤 말씀드리면서 실적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5배 늘어난다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어저께 실적 발표를 15시 27분에 했어. 공시를. 이게 뭐 어떤 시간대입니까? 단일가 들어가서 끝나기 2분 전. 그래갖고 이 양봉이요. 원래는 2, 3%인가에서 들어갔는데 12%로 끝난 게 종가가 갑자기 저 실적이 막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런 거 2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종가를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한 8, 9%좀 올려서 끝낸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은 왜 갑자기 이게 7%쯤 빠졌을까 싶은데 뭐 그 정도 아니다. 뭐 2분기 때만 열심히 나온 거지 또 3, 4분기는 모른다. 뭐 이런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1분기 때 또 약간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어느 쪽으로 뭐 제품에 관련된 뭐 매출이 잡히냐 아니면 이연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좀 분기별로 일정치 않다라는 게 약간 약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반기 3, 4분기에도 조금씩 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볼륨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내려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제 기준, 그러니까 오늘은 더 내렸겠지. 어제 기준으로 뭐 한 1,800~900억 요 정도 수준인데 분기 영업이 200억에 뭐 지난 1분기는 조금 까먹었다고 치더라도 3, 4분기 애드가 돼서 지금 원래 컨센서스 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한 390억 정도 돼요. 근데 이 뭐 업황이 성장성이 아니라 그런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영업이익 한 4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가 2천억이 안 된다? 뭐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이 정도면. 네,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뭔 얘기냐? 일본 시장이 안 빠진다. 그게 뭐 협상하러 직접 가면은 뭐 기대값이 있겠죠. 예. 그 자꾸 해석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일본이 안 빠지고 지금 오늘 오히려 뭐 0.8% 올랐어요. 우리 시장보다 더 세. 예. 저런 이슈가 분명히 호들갑처럼 있었는데도 정작 지금 일본 증시의 반응은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우리나라 지금 오른 거의 2배예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 별로 안 올랐는데 일본은 0.88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28포인트 정도? 우리 지금 뭐 20 정도 나오다가 지금 다시 10 정도 초반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뭐 글쎄요, 이걸 뭐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가서 고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 시장이 이런 걸 또 이용을 잘 안 해먹는 게 어떻게 보면 순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노림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볼까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대체거래소가 그 호가가 더 이제 약간 떠 있어요. 그리고 반응이 훨씬 좀 강합니다. 생각보다. 그게 지금 대체거래소의 뭐 문제라면 문제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장 와서는 그만큼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예. 대체거래소는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어디 딴 나라 사람들이야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성격이 지금 한 서너 달 하면서 약간 더 튀고 뭐 작은 거래량 갖고, 근데 이제 어떤 종목들 보면은 본장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 종목마다 다 흐름들이 일정치는 않은데, 적어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뭐 호재 나오면 대체거래소는 몇 주 안 되는 거 가지고 상출발도 해요. 예. 그랬다가 이제 몇 주 들어오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대체거래소의 약간 특징이 조금 오버한다 이런 느낌을 좀 감안하셔갖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잡으면 본장은 약간 1, 2%, 2, 3% 정도 좀 손해 본다 이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반도체가 좀 생각보다 덜 가는 건 숫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예, 얼마나 얼마치를 계약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번에 그게 1년으로 나누면 뭐 3조 원 나름인데 뭐 그게 뭐 되게 대단한 거냐 이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그것만 할 거냐? 뭐 테슬라 뭐 머스크가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 몇 배 더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날 날아간 건데, 오늘 뭐 말 그대로 애플의 CEO가 뭐 삼성하고 저런 계약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 몇 조든 몇 배든 더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게 숫자도 일단 표시가 안 됐고, 뭐 애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마지못해 했겠죠. 굳이 삼성 칩 쓰고 싶을까요? 삼성에서 만들 거. 뭐 자기네도 급한데 만들어줄 데는 없으니까 했을 수도 있고, 삼성이 뭐 내고를 되게 신박하게 했을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이거 보면은 뭐 어떤 계약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이미지 센서 대비해서 하나의 뭐 시장에서 진짜 이를테면 하나에 뭐 100만 원인데 우리한테 맡기면, 왜냐면 가뜩이나 TSMC나 이런데 다 뺏기고 있으니까 제한을 파격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좀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계약 관계가 무조건 뭐 기술력으로 압도돼서 그냥 당연히 받았어 이렇게 순수한 해석보다도, 지금 사실 기술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면 내고죠, 내고. 얼마나 가성비 쩌는데 이런 거. 어차피 성능은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보면. 좀 그러면은 이제 나중 가서 보면은 뭐 마진이 생각보다 엄청나진 않은데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애플하고의 이슈는 굉장히 신박은 한데 계약 규모에 대한 어림잡음을 좀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그리고 뭐 그런 CEO 단계에서 뭔가를 확인해 줬거나 뭐 기대감을 부풀리는 언사들이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반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좀 긴가민가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카카오가 안 된 거는 그런 해석이 나오죠. 예. 오픈 AI랑 같이 협업해갖고 뭘 하겠다고 하니까 예, 관련 점수에서 야박하게 받았겠죠. 아니 국내 주도형 AI를 만들겠다는데 AI랑 왜 협업을 한다는 건데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뭐 사실 우리가 이게 나중에 되면은 저는 뭐 지금 AI 수석이 얼마나 이제 자리 보존을 오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쿠폰 써가지고 뭐 우리나라 왜 전국민 쿠폰 해갖고 AI 교육시키자 이런 게 지금 밑바탕에 좀 있는 것인데 뭐 사람들이 써보면 나중에 알겠지. 예, 그냥 국산형 흔히 말해 소버린 뭐 KAA LLM이 뭐 우리도 지금 목표가 뭐 되게 나오는 신박한 거에 95% 성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의 성능 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면 뭐 세상에 공짜로 쓰라 그래도 몇만 원 주고 훨씬 더 대답이 잘 나오는 더 좋은 걸 쓰겠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뭐 2027년도 이후에 두 개쯤 정해지고 뭐 외산 모델이든 아니 외산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모델이든 뭐 여러 개가 또 공존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과연 어느 걸 쓰게 더 많이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품질로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이야 뭐 당연히 뭐 경험의 수치와 훈련의 수치가 많은 게 유리하다고 보니까 먼저 시작한 애들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예,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장품이 뭐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는 언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음 분기 실적은 어차피 11월 중순 돼야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개월 뒤. 그 중간에는 아마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걸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많이 안 찾게 되는 상황이 되면 수출 데이터가 꺾일 테니까 그런 것들 보고 아유 좀 많이 가졌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좀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데이터가 안 줄면 뭐 그냥 keep going, 예. 계속 가져간다 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흘마다 데이터를 그렇게 찾아갖고서 발표들을 하고 앉았으니 예,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흘마다 발표되잖아요. 예. 그 데이터에서 약간 미스가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진짜로 엽기적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끄떡없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요? 환율은 예, 기본적으로 강해지는 게 예, 흐름상으로 맞는데 저는 뭐 연말까지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큰 사건 사고가 없다라는 전제로 보면 1350원 정도 예, 상황 정도로 봅니다. 1350원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는 그거는 그냥 제 생각엔 아직 그 다듬어지지 않은 안이거든요.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예, 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바로 100%는 아닐 거예요. 일정 기간 기간을 주겠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뭐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약속하면 면세라며요. 얘기 안 할 기업이 있을까요? 다 하겠다고 하겠지. 근데 그 기간을 얼마나 주느냐 여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저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다 약속하면 면세라고 돼 있잖아요. 약속을 하겠지? 예. 그러지 않을까요? 약속하면 면세라 그랬는데 약속 안 하고 그냥 개겨 이럴 회사가 어디 있어? 다 약속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는 있느니 마느니 당장은. 예. 근데 뭐 중기적으로는 그 약속을 또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러고서 깨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뭐 마냥 기다려서 뭐 임기 전까지 이렇게 할지 아니 뭐 첫삽 뜨는 거 이후에 민기적 되는 정도로 그냥 있으면 그게 계속 짓고 있는 거니까 면제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세세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 주에 발표가 정확히 되었을 때 어떤 세부 기준이 마련이 될 것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버전으로 얘기한 거라고 보면 반도체 100% 관세보다는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고 하면 면제야. 이게 더 와닿던데요, 저는. 네. 그럼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겠네. 나중에 트럼프는 어차피 3년 있으면 또 물러날 사람인데, 공장이란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그냥 막 뚝딱 하면 뭐 1, 2개월 만에 그 블록식으로 지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 생각에는 뭐 진짜 어떻게 뭐 신용만 하면서 뭐 시간 좀 때우자 이럴 수도 있는 뭐 그런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진짜 그냥 보란 듯이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가서 해보자 이런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뭐 기존에 지금 시설이 있거나 그걸 다 인정을 받게 될지 어떨지는 그것도 몰라요. 다 불확실한 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관세는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니네가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약품도 이를테면 뭐 저율 관세 시작해가지고 1년 지나면 뭐 150, 뭐 2년 지나면 250 이렇게 뭐 막 얘기들을 하는데 당장 막 윽박질러 갖고 와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뭐 관세가 너무 높아서 뭐 수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러면 니네들이 자체 능력으로 뭔가를 더 커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니까 얘네들도 사실 뭐 제가 봐서는 소리는 질러대지만 약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제가 봐서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요 정도 기간을 주면서 그 안에 와서 어떻게든 좀 만들어라 이렇게 구슬리는 양동 작전을 하겠죠. 그 사이에는 1년 반 동안은 면세로 해줄게 뭐 이렇게 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그 부분은 소버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느냐 아니냐는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주장을 그렇게 하고 적어도 2027년 정도까지는 뭐 지금의 뭐 헤드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면은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완성은 언제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소버린 AI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일정으로 보면 그래요. 27년까지 2개의 그 AI를 남기겠다고 하니까 그 2개를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 교육 모델로 쓰겠죠. 그렇게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성공했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27년까지는 정부의 의지대로 지금 국가대표 AI를 뽑는다 이런 어떤 의지나 정책적인 흐름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지 뭐 소버린 AI가 나오긴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물어보시는 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뭐 섹터와 관련된 뭐 전문 분석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의지를 믿는 거죠. 과정을 믿는 거고 뭐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세게 올라가는 섹터들이 뭐
조선주 중에서는 HJ중공업이 완전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HD중공업 이런 또 묵직하면서도 뭐 힘받는 애들 거기다 일부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강세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선이라고 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또 2% 빠지기도 하고 뭐 또 최근에 좀 세게 올랐었으니까 약간 또 눌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상태이고요. 네, 뭐 아까 이제 소부장도 말씀 주셨지만 뭐 예, 그때만큼의 반응은 아니에요. 테슬라 쪽만큼의 반응은 아닙니다. 예, 그냥 뭐 좋은 이슈니까 좀 반응이 조금은 나오는 건데 뭐 지금 여기 소부장들 보시면 예,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지난번 테슬라 때는 뭐 거의 전 종목이 다 플러스가 날 정도로 강했는데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는 거 하나랑 애플이 진짜 뭐 완전히 열어놓고 삼성을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단계가 아니냐 그런 해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 제가 봐서는 얼마나 많이 살지에 대해서 아직 가늠이 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기아차 반응은 사뭇 좀 아쉬워요. 이 정도 반응을 좀 생각보다는 좀 화끈하게 반응이 나왔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예. 근데 뭐 오후에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예. 아직은 뭐 실망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미국에서 저렇게 뭐 당근이든 협박이든 해가지고 예, 많은 그 뭐 공장들, 기업들 이런 것들을 뭐 자기네 쪽으로 어쨌든 끌어들이는 거예요. 쟤네들은 어쨌든 목표가 마가의 뭐 그 제일 기본은 그거 아닙니까? 제조업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그 수많은 경쟁 업체든 뭐든 뭐 다 우리가 미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뭘 만들게 하자 이런 거 아니면 관세를 엄청 매긴다 이제 이게 기본 컨셉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뭐 미국의 시장을 포기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제 생각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또 분노가 뭐 극에 따르는 누군가는 어떤 또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미국 이외 경제끼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쉽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뭐 화나고 이래가지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맞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뭐 그런 또 제3의 어떤 얼라이언스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뭐 하다못해 이번에 그 왜 뭐 남미라든가 중국 이렇게 얼라이언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다가도 대놓고 그냥 트럼프는 막 욕을 하죠. 너네들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중국산 뭘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예, 마치 그러니까 중국산이 그 남미라든가 이런 데 퍼지는 걸 굉장히 뭐랄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뭐 불결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약간 건너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올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우회 수출과 관련된 그런 우려도 있고요. 어쨌든 뭐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희토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실무단에서 예, 지금 중국하고 오냐 해주면서 좀 지내는 면이 있긴 하지만 아니 기본적으로는 뿌리 깊게 보면 사실은 뭐 표면적으로 나 친해 뭐 시진핑하고 서로 뭐 존경하는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못 만나고 있는 것도 보면은 트럼프가 약간 기빨렸다 이런 느낌도 있고 중국이 어쨌든 뭐 트럼프 2기를 생각하면서 만든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토류 가지고 완전히 모가지를 비트는 거죠. 너네 이거 없이 뭐 나라 운영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건드니까 미국이 뭐 당장 지금 답이 없으니까 관세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어쨌든 90일 유예라는 거의 데드라인은 공교롭게 우리나라 에이펙하고
맞물린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선 진짜 어떻게 보면 10월 말 정도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세계 중심에 관심을 받는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다 온다 그러면 다 올까? 이것도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다 올까요? 예. 와서 뭐 만날까요? 예. 그거조차 뭐 어떻게 제 레벨에서 뭐 답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그리는 어떤 뭐 증시의 경로상 그런 좀 뭐 메가 이벤트잖아요.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약 제3국에서 만난다 이러면은 그런 이슈가 우리나라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죠. 예. 자, 지금 27분을 향해서 가는데 다른 질문들 별로 없으시네요. 예. 오늘 전진건설 로봇 하나만 볼까요? 예. 소규모 합병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 질문을 주가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뭐 볼게요. 그냥 뭐야? 전진건설 로봇이 이거요? 합병? 에코스틸? 이건 무슨 뭐 워드로 친 문서가 바로 떠 있네. 예. 합병 계약서. 지금 되게 짠 글씨로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딩이 돼 있고 뭐 서로 막 도장 찍은 게 막 날로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짜라가지고 이게 뭐 해당되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무슨 쬐끄만 스틸 회사를 전진건설 로봇이 인수해서 한 몸으로 붙인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이 회사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합병이라고 하면 뭐 장외에 있는 에코스틸이라는 회사니까 여기 뭐 주주 관계가 많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뭐 전진건설 로봇 쪽에서 이거 종목을 붙여가지고서 뭔가 합병법인으로 된다 그래서 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는 별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 요렇게까지 얘기 드리다 보니 29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8월 7일 목요일 조금 있다가 뭐 오후에 조금 더 힘내는 장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이 그날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그날은 온다. 무슨 날? 엄청나게 포모 현상과 함께 세게 올라가는 그런 날 올 거라는 기대감을 늘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내일 10시에 다시 굿모닝 작전 6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7부까지 다 들어주시고 말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